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금요일에 밝았습니다. 네, 또 오늘만 원화치 해굴 열심히 하게 되면 내일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좀 좋은 소식 잠깐 공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9월 달에 책을 출간하고 리플 빅뱅을 출간하고 나서 강연 초청을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 웹3 업체에서 이번에도 강연 초청을 받게 됐는데 여기 리플 빅뱅 문창훈 작가 보이고 그 위에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종종 영상도 찾아봤고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 좀 같은 공간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미흡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모습 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후미에 안유아 교수가 과거에 리플을 언급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약 1분 좀 안 되는 영상 후반에 클립 영상 넣어둘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리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주식 시장이 엄청 핫했다면 이제 슬슬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과열 상태가 찾아오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대금이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 그 주식 시장을 넘어섰다라는 기사, 얼마 안 된 기사죠. 이제 슬슬 시장 캐파시티가 커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잠깐 변동성만 보더라도 올해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상승률 보이시나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은 않았지만 우리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주고 있다. 조금 더 달려줄 수 있는 지표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을 쏠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 부분 일환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의 한 달 거래량만 보더라도 4,900조 원이 넘어가요. 이미 나스닥의 시장을 추월했다라는 거. 이제 기조가 좀 보이시나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현물 경제는 점점 몰락하고 있죠.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의 시대, 웹 3.0의 시대, NFT, 메타버스의 시대가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암울하고 점점 사회가 소통과 단절되는 차가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우리는 조금 더 이 시장에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월가의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국채를 팔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라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영국의 대형금권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스탠다드 차타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10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넘어갈 것이다.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죠. 지금 현재는 약 3조 달러를 이제 막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섹터별 대장 코인,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것, 주식, 그 어떤 주식보다도 좋은 상승률을 만끽할 수 있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SEC의 세대 교체와 이더리움의 폭발의 시기, 옵션 승인 일자 천천히 기다리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주주총회를 연다. 비트코인을 회사의 지분으로서 매입할지 말지 결정한다. 거기에 마이클 셀러가 가서 연설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나가서 나스닥의 상장사 이 제약회사인 세라퓨틱 역시
재무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다.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미국의 중앙 예탁 청산 결제원이 있습니다. DTCC가 암호화폐 금융 규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죠. 이 시큐런시를 과거서부터 인수를 하면서 가상자산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암호화폐 기술회사를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기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DTCC와 잠깐 퍼즐 좀 맞춰보고 갈까요? 이 DTCC 같은 경우는 리플렛이 들어가 있는 ISO 2002 등록관리그룹 Registration Management 그룹이죠. RMG 그룹에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유로클리어라든지 클리어스트림과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 예탁기관도 있겠지만 DTCC 역시 들어와 있었고요. 여기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도 들어와 있으면서 이미 BIS와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를 조금씩 실현시키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스위프트와 비자와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와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슬슬 SEC에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CFTC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까지 들어와 있었다. 여기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고 브릿지 커런시로 XRP가 소각될 수밖에 없는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해 있다는 거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위프트에서 채택한 분산 원장 기술 R3의 코다 플랫폼 역시 결제 메커니즘으로 어떤 코인을 채택했는지 정답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공존의 시기까지 내년 정확히 11월 22일까지죠. 1,500원이요, 1,400원, 1,6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년 말까지 리플 5,000개, 10,000개, 20,000개 혹은 50,000개 몇 개까지 모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시면서 꾸준하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 홍콩,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 모두 다 ISO 2002 탑재할 시기 내년 11월까지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다. 연준에서는 내년 3월 11일 기준으로 FedNow 서비스에서 리플렛을 채택한다는 거, 그 전에 XRP에 대한 폭발의 시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서부터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로서 그들끼리 원탁 회의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를 깔아왔다라는 거, 피델리티, 언스텐0이죠. EY 한영뿐만 아니라 여기도 유로클리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달러의 주인장 시티와 HSBC 영국의 최대 거래소죠. 또한 리플의 XRP 레저를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요. 프랑스의 최대 은행 BNP 파리바뿐만 아니라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딧 아그리콜 모두 다 리플과 연동되면서 최근에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나가서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 은행 시그넘에서는 XRP를 예전부터 일찌감치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었다. 조지아 국립은행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대형금권 UBS 그리고 SBI와 함께 싱가포르 시장으로 아시아넥스트로 연결되면서 ODR망이 50%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XRP는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조금 더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이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저평가된 가격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정가치 방식을 확정지었다라는 거, 굉장히 또 많은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의 FASB라고 하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거든요. 올해 12월 15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회계 공식을 수용하면서 이제 슬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회계 자산으로 채택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천천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12월 달에 또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가 준비되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움직임, 더 나아가 이더리움에 대한 옵션 거래 승인 일정이라든지 SEC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일정 또한 머지 않았으면서 리플사가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의 출시 또한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거, 시간을 여유있게 흘러보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임원이 방한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여기 로스 에드워즈 리플 상무이사 인터뷰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슬슬 한국 시장에도 리플이 접목이 되면서 혁신조정 펀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유보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이저 은행과도 파트너십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RWA 모든 것들이 토큰화된다. 리얼 월드 에셋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슬슬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B2B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한 번 더 나가서 SM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과도 손을 잡으면서 결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멀시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RLUSD 채택이 확대됐다라는 기사화가 나오고 있는지, 이제 슬슬 XRP 레저의 활용성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 토대가 빛을 발하는 시기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이 멀시 같은 경우는 어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멀시콥과 손 잡으면서 중소, 중견기업에 결제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슬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금이체 기업들, 국경 간 결제 회사, 송금 회사들을 모두 다 장악하면서 새로운 금융 파이프라인이 깔리는 시기, 그때까지 시간을 들이면서 가치 투자할 필요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많은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좀 주세요. 타임님, 근데 리플사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는데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두 개 경쟁 관계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기보다 리플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주시는데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이 RLUSD가 어떤 생태계 위에 온체인돼서 올라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메인넷 위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메인넷과 XRP 레저의 메인넷, 이게 많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이더리움과 리플이 더 빠르게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체결하고 있기에 이 RLUSD의 출시, 많은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리플의 소각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XRP 스캔을 통해서 확실하게 에비던스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 8월 기사인데요. 왜 리플이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협력을 하면서 많은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왜 리플이 BIS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 국제결제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태스크포스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팔라우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미국의 식민지를 받았으면서 제 구독자님 중에 2014년에 팔라우에 약 1년 정도 갔다 오신 분이 있죠? 그때 모든 결제를 뭘로 했다? 리플로 하면서 그때 그 구독자님은 이 팔라우라는 나라에서 모든 걸 리플로 결제하네. 어쩌면 그들끼리 베타 테스트, 한 번의 테스트를 팔라우라는 국가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굉장히 결제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서부터 투자를 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외에도 에어비앤비라든지 유학생활을 하다가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리플에 대한 결제 솔루션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것을 알고 리플에 5년, 6년째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떤 결제 시스템이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될지 이미 정답지는 ISO 20021로 감싸져 있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는 이 IMF라든지 BIS의 공식 문서를 굉장히 많이 봤죠. 이 IMF가 공식적으로 냈던 핀테크 노트에서도 세 가지의 모델의 국경 간 결제가 떠오르고 있다. Trust Bridge and Money Flow,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첫 번째 리플의 XRP, 두 번째 스텔라 루멘의 XLM,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의 프로토콜이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명시되고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파보게 되면 소액 결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 결론은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스텔라 루멘에 좀 가다가 조정받고 있어요. 그쵸? 리플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 좀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또 갈팡질팡 하겠죠?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갈팡질팡 개미들 다 털어먹은 이후에 그때부터 온전한 폭발이 일어나겠죠. 2025년 모든 코인이 다 오르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빅뱅으로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요. XRP와 스텔라 루멘이 될 것이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옮겼을 때 핀터넷의 세상, 가치의 인터넷의 세상을 이 XRP 레저의 국경 간 결제 플랫폼 리플 네트워크로서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유동성 해치는 문제, 노스트로와 보스트로에 대한 유동성 저하 문제 또한 2경에서 3경원이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XRP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서 은행의 전용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은행이 채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XRP 레저의 생태계 B2B 결제를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리플 네트워크가 국경 간 결제에서는 활용된다는 것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집중하잖아요. 오래 못 버팁니다. 이미 팔고 떠나가신 분들 후회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시거든요. 타임님 저 1200원, 1100원 되자마자 리또속 또 나올 줄 알고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00원, 1500원이요? 1600원이요? 아직 가치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가격에 집중하면 오래 못 끌고 가고요. 밸류, 가치에 집중을 해 주셔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년 연말까지는 시간을 들이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 이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스위프트에서 채택한 분산 원장 기술 R3의 코다 플랫폼 그 메커니즘 안에는 XRP가 사용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이미 점 찍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R3의 파트너사만 한번 보더라도 결과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HQLAX뿐만 아니라 푸날리티라든지 FNA, 레포 거래가 지원되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모두 다 그들끼리 연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섹터별로 은행에 대한 통신망, 금융에 대한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아직까지도 체인링크가 리플의 경쟁자라고 아신다면 더욱더 크게 공부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이 있죠. 여기는 리플의 ODR 플랫폼이 어떤 은행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리플의 커서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죠. 메타코어, 스탠다드 커서디가 리브랜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슬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지만 다음 달에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출시가 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XRP와 이더리움 가격적인 폭발의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은행 아이들을 봤을 때 중국과 홍콩, 필리핀제도, 싱가포르까지는 있었는데 그쵸? 최근에 싱가포르까지 추가된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디가 들어왔죠? 호주가 들어왔고요. 태국, 베트남까지 들어와 있네요. 여기 안에는 KB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금권 세력들 뿐만 아니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달러의 주인장 은행들도 모조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은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을 쓸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는 건 알겠는데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해결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들은 대놓고 정답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채권시장 긴장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미국의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국가부채가 노답이죠. 국가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을 것. 지금 미국 기준으로 국가부채 36조 달러가 넘어갔죠. 일본 같은 경우는 GDP 4조 달러에 대비해서
13조 달러가 넘는 약 3배가 넘어가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는 한 국가가 있죠. 왜 일본이 그렇게 리플에 합작회사까지 만들고 이제 은행에서 완전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지, XRP의 폭발을 통해서 그 기득권 국가들은, 그 5대 기축통화들은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포텐셜에 대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를 인수한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160%, 162% 정도 하루에 급등했거든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만큼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이 트럼프의 움직임, 범상치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벡트, BAKKT죠. 이 벡트의 움직임, 우리는 그들이 포용하는 암호화폐 인덱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벡트 뒷배는 누가 있다 말씀드렸죠? ICE라고 불리는 Intercontinental Exchange. 그들은 NYSE라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과 함께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는 또한 홍콩의 통화청에서도 리플과 함께 CBDC 파트너로서 있죠. 한 번 더 나가서 요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이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와 합작을 해서 벡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9개의 새로운 코인을 추가적으로 인덱스에 편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의 리플 XRP가 들어간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링크라든지 알고랜드, 아발란치 아직 저평가되어 있죠. 카라다노, 에이다 역시 ISO 2002 준수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솔라나까지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물이 들어오는 시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많이 가고 있어요. 비트 시즌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 머지 않았다. 이더리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서 울지 마시고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진짜 운이 좋다, 다행이다,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크게 쏠까 한번 잘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 시장에 22조 원이 풀릴 수 있다. 과거에 파산했던 FTX 파산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상환,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올해 12월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막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기관의 채택, 엄청난 글로벌 포모의 시기,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한번 잘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도지코인과 XRP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도지코인이 한 600원 찍어놓고 지금 좀 조정 오고 있죠. 보니까 개미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나 600원에 들어갔어, 물렸어, 지금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 EDX 마켓이 뭔지 아니? 너 벡트가 뭔지 아니? 너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이 뭔지 아니?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면 그게 뭐야? 라고 하겠죠. 반드시 이 도지코인 또한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때 이의 펀더멘탈, 어떤 사업부와 연결이 되고 있고 미래 어떤 유틸리티로서 활용이 될지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끝판왕 코인은 XRP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1,400원, 1,500원, 1,600원 가격에 일일비 할 수 있겠지만 미래 2,000원이 가고 5,000원이 가고 만원이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더 담았어야 됐는데, 지금도 벌써 생각하시죠? 그때 동전 가격일 때 700원, 800원 리또속 할 때 맨날 타임 레버리지 방송에 악플 달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샀으면 지금 2배 먹었을 텐데 생각하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에 집중하셔서 가신다면 큰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XRP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단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얻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 확실한 것, 7년 동안 에너지를 응축시켜 왔다는 것, 그리고 12년 동안 XRP 레저, 리플사의 파트너십 확장으로서 인프라, 미래 웹 3.0의 시대 준비해 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좀 인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 계속 경쟁하다가 결국은 네. 쓰지 않으면 다 이제 소멸되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게 99.999%는 없어질 거다. 토큰은 그러니까 정상하시려면 1순위는 비트코인, 조금 더 나가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좀 검증되는데 근데 가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나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잡아요. 아, 그러세요? 예, 우리가 말하는 그 리플 같은 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실상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국제 간의 외환 결제할 때 비용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걸 해결한 게 리플이거든요. 네. 그 얘네 차관점이 되게 좋아요. 그 은행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런 거는 컨소시엄 개념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엄청나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토큰이라든가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